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트럼프가 중국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잠깐 언급하고, 그리고 한반도 해역에 지금 작전을 하는 항공모함 세척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자한당 합당하는데 자한당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순실 태블릿 국가수에서 감정합니다. 감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감정을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 한계가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들어보면 그거는 이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썩 즐겁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드러나 보셔야 됩니다. 그 뒷부분에 할 거예요.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으로 갔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파격적으로 대접한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자금성 그 큰 곳을 통째로 비웠다 그러죠. 어때요? 자금성 가 보셨습니까? 자금성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크긴 커요. 뭐 예술적 가치가 있고 없고 뭐 그걸 떠나서 근데 거기를 통째로 비우고 극진히 대접을 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렇게 최대 2,500달러 규모 사업거래 계획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제 양해각서만 체결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돈으로 하면은 279조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전체 예산 1년 예산이 뭐 400조 이렇게 넘고 합니다만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국지가 한 거 지금 터지고, 그 전날도 10조 이렇게 발표됐죠. 미국 경제가 팔팔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저렇게 가는 곳마다 돈을 벌어들이니까 펄펄 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비중 있게 신중하게 접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오바마에 비해서는. 오바마는 그 대접을 못 받았어요. 강대국 대통령 치고는. 그런데 시진핑이 트럼프는 좀 알아주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간 김에 북한 이 비해가 이 문제를 완전히 내부적으로 매듭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발표에 중국 쪽에서도 북한 비핵화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전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이런 정도였어요. 비핵화는 해야 되는데 노력해볼게 이런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단언적으로 한 것이 조금 진전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서로 약속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싶어요. 어떤 무기나 한다 이런 거. 아무튼 트럼프가 최종 이제 결말을 짓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에 지금 항모가 3척 들어와 있죠. 3척이 들어와 있는데 레이거노, 그리고 리미츠, 그리고 루즈벨트 이렇게 4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스는 안 보이죠. 여차하면 또 칼빈스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11개의 항모가 있습니다. 11척. 그런데 항모 강습단은 9개가 돼요. 항모 강습단은 항공모함 포함해 가지고 이지스함, 그리고 핵잠수함, 보급선 등등 이런 게 이제 전부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 거. 이거 이제 항모 강습단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9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는 항모 강습단이 4개나 5개 이렇게 참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 정도 되면 전력이 어느 정도냐. 토마호크 미사일만 해도 2,000발이 실려 있다. 이지스함이나 핵잠수함 이런 등등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 자산이 지금 몰릴 대로 몰려와 있습니다. 항공모함 말고도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이 모여 있느냐 하면은 일본 전체의 군사기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미군 기지가 여기저기 질비하잖아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전략 무기가 있느냐 이거죠. 항공모함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차고 넘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미국의 전략 자산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자한당 대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북핵 메시지는 기존의 워싱턴 메시지 반복에 불과하고 우리 국민이 안심할 만한 새로운 강력한 대북 메시지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홍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기대에 못 미쳤는가 봅니다. 그런데 홍 대표는 뭘 기대했을까요? 뭐 전술에 배치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뭐 핵무장 시켜주겠다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아니라도요.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 전문을 딱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자기 신념 그거에 의해서 북한을 용납 안 하겠다. 협박을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묻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란 이 나라를 혈맹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같이 온 이 나라를 버리지 않겠다. 버릴 수 없다. 그런 의지가 곳곳에 배 있거든요. 꼭 뭐 가서 폭탄을 퍼붓겠다. 곧 전쟁을 하겠다. 그런 건 없어도. 그 대북 제재가 성공 못하면 반드시 손을 보겠다는 게 역력이 들어있는데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습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입 다물고 있어야죠. 뭐 한국 핵무장이 뭐고 이제 현재는 그 시점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연설에서 뭐를 뭐 기대하고 할 건 필요 없지 않냐? 난 그렇게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요 자한당이 재밌게 됐어요. 바른정당 오니까. 그런데 바른정당이 나갈 때 어땠습니까? 보수를 뭐 규합하겠다 그러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보수 대통합하겠다고 나갔던가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바람 쌩쌩 불고 뭐 결집은커녕 지지율 뚝뚝뚝 떨어져 버리니까 또 쪼개져 가지고 또 이제 보수 대통합한다 하고 또 들어오잖아요. 나갈 때도 보수, 들어올 때도 보수 이러고 들어오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왜 지금 보수 대통합이고 케멜이고 이렇게 걱정합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탄핵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탄핵해놓고 보니까 상황이 살벌하게 진행되니까 인제서는 괴멸되니 큰일 났네. 흩어지면 안 되겠네. 보수 대통합해야 되겠네. 이러고 앉았어요. 그럴 것 같으면 왜 탄핵을 했냐고. 그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내다보고도 뭐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가요? 그래 놓고는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 우습잖아요 이게. 아무튼 간에 그래 가지고 뭐 보수를 지켜라고 국민 지지를 끌어모으겠다는데 그게 잘 될까요? 잘 되겠습니까? 뭐 명분이 안 되잖아요. 뭘 가지고 할 거예요. 우리 국민이요 보면은 이렇게 좌쪽으로 쭉 조금 더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쪽으로 오기도 하고 국민이 전체 움직임 조금씩 물결치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래 해 가면서 점점 좌측으로 움직였어요. 10년, 20년, 30년 되면서 또 밑에 세대들 자라오르면서 이러다 보니까 30대, 40대, 50대 이 층이 자기도 모르게 좌측으로 좀 움직였거든요. 모든 게. 그리고 각계 기관에 점점 세대가 커올르잖아요. 그럼 지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기관이 아무래도 좌쪽으로 이렇게 장악되어 온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판이 보수니 또 전부 연세가 많아지면서 뭔가 이렇게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철감하고 대처하지 않고 그저 이해관계는 따지고 줄이나 서다가 거기다가 덜컥 탄핵까지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발등을 탁 찍어버린 거죠. 이제 그래 놓고는 와서 이거 보수 대통합해야 되겠다. 보수 터지면 큰일 나겠다. 뭐가 살벌하게 돌아가니까 인제서야. 그 어리석게 그런다고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다고 통합되나요? 안 돼요. 뭐 조금 거기 자한당이 끌어모인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거기서 조금 흐트러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흐트러졌는데 뭐 거기서 좀 더 쪼긴다 뭔 일 날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나요. 뭐 모인다고 무슨 전투력이나 있어요? 뭔 일 있으면 웅얼웅얼 몇 번 하고 뚝 끝나고 그런 판인데 그래서 애써서 모여라고 박수쳐도 별 볼 일 없고 이거 단결을 하고 할 때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은 바로 탄핵이 이제 되니 안 되니 소출을 하니 많이 할 때
이정현 당대표 그때 그때 바로 단결을 시키고 회의장에 참여 안 한다고 당론으로 딱 정하고 거기서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땐 또 풀어버리더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 놓고 탄핵이 통과돼 버렸 소추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은 남은 친박하고 뚫뚫 뭉쳐가지고 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 태어나려고 하고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또 그때는 내놔버리는 거예요. 뭐 책임을 지고 내놓는다 이러면서. 에? 그러고 탁 벗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임명진 딱 들어와. 그래 임명진 들어왔을 때 이 당이 또 휘청휘청 이래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또 임명진 홍준표 딱 끌어들여. 이렇게 되면서 친박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지경으로 가버리고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선명하게 하고 나갔으면 결집이 그나마도 되는데 죽도 밥도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오히려 탄핵을 했던 사람들이 당을 이제 장악하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이런 지경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된 거죠.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가 운명은 그냥 국가 운명으로 갈 뿐이에요. 국민 전체 운명으로. 이제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리면 그때 다시 만들어지면 돼요. 새 시대가 열리면 어떤 식으로 새 시대가 열릴 때 그런 것이지 뭐 조금 뭐 좀 얻고 안 얻고 별 볼 일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늘 국민들이 그저 어쩌든지 나라 걱정하다 보니까는 막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기 그래도 모였으니까 저쪽 찍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탁 뛰어나와서 자기 주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나오면 표가 안 나오니까.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애국당 열심히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왜 자한당 쪽에서 대한애국당에 내가 그럼 거기 가서 국회의원 해볼까 하고 못 나올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 보수 우파가 뭐가 됐건 뭔가 저 사람이 좀 의기 있고 제대로 하려 하는구나 하면은 갖다 거기 표를 딱 몰아야 되는데 선거할 때는 안 그러거든. 아이고 저기는 뭐 사표 될 것 같으니까 저쪽 찍을 거야. 이러다 보니까 용기를 못 내. 마음에 뜻이 있어도 딱 용기를 보이면 딱 지지하면은 그냥 알아서 탁 줄 안 서고 자기 길을 갈 텐데 예를 들어 조은진 후보가 조은진 의원이 나중에 국회의원 또 나와야 되고 뭐하고 그럴 때 그쪽 지역에서 표가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버린다든지 이러면 누가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낼 수 없어요. 용기 있게 나가면은 다 그 표를 몰아주면은 저마다 용기 있게 움직일 건데 국민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내 이야기 뭔지 압니까? 국민이 소신껏 찍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대선 때는 말이에요. 홍 대표 참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저쪽에 넘어가면 너무 위태위태 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저쪽에 좀 표를 몰아서 이쪽에 몰아서 당선시키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정권은 넘어갔고 이제는 뭐 다시 그런 시험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부터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뜻있고 소신 있고 뭔가 바르고 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진실 밝히기 위해서 움직이겠다. 이런 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하면은 그 사람 찍어야 돼. 그 사람을 찍고 밀어야 돼요. 이런 것을 국민이 자각하고 밀어줄 때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자기 소신껏 움직일 것이다. 그거예요. 늘 큰 데로 몰아야지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뜻이 있어도 나서질 못해. 나선 표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전부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 소신파한테 표를 줘라. 당이고 나발이고 볼 필요 없다. 이런 것입니다. 우파 통합이고 뭐고 이 현 순간엔 당분간 필요 없다. 나중에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모이는 게 좋아하고 표 몰아주게 하다 보니까 항상
용기 있게 나서서 힘 있게 자기 길을 가는 정치인이 나올 수가 없는 풍토가 돼버리잖아. 지금부터는 최순실 태블릿 PC 요거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지금 재판부에서 감정을 하기로 해가지고 검찰에서 1년 만에 제출했어요. 이경재 변호사가 천신만고 끝에 이 말을 썼어요. 그렇게 내놓으라 해가지고 안 내놓다 이제 나오니까 또 재판부에 증거물 채택합시다 재판부에서 여태까지 안 해줬거든. 아마 관계불량할 것 같네. 예, 그렇다고 이제 나왔어도 사진은 좀 찍었는데 만져보지도 못했는가 봅니다. 만져보지도 못했고 사진도 외부 유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가 봅니다. 그래 이게 국가수에 이제 감정을 한다 하는데 최순실 씨는 그걸 보고는 처음 본 거라고 태블릿 PC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이제 또 그랬죠. 옛날부터 늘 그랬는데 그리고 그 검찰에서는 그래도 뭐 자신만만한가 봅니다. 그 국가수 가서 감정하면 최순실 씨 걸로 확인될 거다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수는 믿을 수 있을까요? 국가수만큼은 정치바람 안 타고 감정 딱 해내겠다 이런 생각 믿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태블릿 PC 이놈이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뭐 드레스덴 문서가 있고 그 연설문을 뭐 어떻게 했니 이러면서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 증거 아니냐 기밀이 있다 이렇게 바람을 뻥뻥뻥 해가지고 국민은 그거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여론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돌았잖아요. 정말 최순실이란 여자가 다 조종했는가 이 나라를 이러면서 확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태블릿 PC는 쏙 빼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걸로 지금 공판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면 태블릿 PC 역할 딱 끝난 거죠. 거기서.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사기다 밝혀지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묘한 거예요. 그 안에 파일이고 뭐고 이거 얼마든지 변조하고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포렌식에는 그런 것을 막고 수사하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주인한테 직접 딱 압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니면 보는 데서 정확히 변호인이라도 봐야 돼요. 그래 가지고서는 거기서 이미지 복사하고 해시값 뜨고 그 원본은 그대로 손 못 대게 밀봉을 해버리거든요. 그 열 때는 반드시 주인 보는 데서 아니면 변호인 보는 데서 열어야 돼요. 이래야 뭐 그걸로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가 되고 포렌식인이 뭐니 있다고가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게 안 되게 돼 있었어요. 몇 사람 손 이리저리 거쳐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랬는가 그 정도지. 그러니까 또 이놈을 가지고 무슨 국가수에서 감정을 하고 뭐를 한다 해도 명확하게 또 박히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너무 큰 기대 걸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걸었다면 큰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수가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받고. 근데 국가수라는 게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위치 추적이 찍혔냐 안 찍었냐. 그럼 찍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찍혀도 그걸로 최순실 씨 거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옆에서 어떤 놈이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최순실이 있는데 옆으로 쓱 낯선 놈이 들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럼 다 찍히는 거거든 그거.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으나 위치 찍혔냐 안 찍혔냐 그거는 국가수에서 확인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찍혔다 S 이것밖에 더 할 수 있습니까? 딴 사람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쫓아가면서 수사는 못 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국가수는 국가수지만 이게 최순실 찍게 되려면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김한수 씨가 새걸 하나 개통해가지고 그걸 새것채로 최순실 씨한테 전달해가지고 최순실이 쓰다가 뭐 내버렸든지 고영태한테 줬든지 해가지고 그것이 JTBC가 습득을 하고 검찰로 가고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최순실 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진욱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김한수 씨가 새걸 개통하고 자기가 케이스 있는 채 박스가 있는 채 그대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태블릿 PC를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럼 조진욱 씨가 거짓말했나? 그렇게 받아가지고 김철균한테 가고 김철균
그것도 신혜용 씨한테 줘가지고 신혜용 씨가 한동안 사용했단 말이에요. 신혜용 씨가 사용했다는 거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김희종 씨한테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반환. 그리고 김희종 씨가 상당 기간 2013년 그 너머까지 사용했다. 그리고 지금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JTBC한테 가고 검찰에 간 그 기계 안에 김희종 씨 사용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혜용 씨 사용 흔적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김한수 씨가 조진웅, 김철균, 신혜원, 김희종 같은 그 태블릿이 맞다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바로 만약 그렇게 된 것이 맞다고 하면은 최순실은 태블릿 빚이 본 적이 없고 근처에 간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가 맞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받았다, 바로 최순실 씨가 김한수 씨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진욱은 그 태블릿 빚을 본 적이 또 없어야 돼. 받은 적도 없어야 되고. 어때요? 그리고 검찰에 있는 그 태블릿 빚 안에는 절대로 김희종이나 누구나 딴 사람 사용 흔적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을 수사하면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설령 그 태블릿 PC 안에 누가 집어넣었든 뺐든 그거는 뭐 다 조작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최순실이 태블릿 PC 만질 적도 없다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거 수사하면 끝나는 거고, 태블릿 PC 안에 내용물만 가지고는 띠적띠적 해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 되고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냥 여기 누구 사용했는가 보다 이런 정도 흔적이 있는가 보다 이런 거 나오고, 또 그럼 최순실 뭐 위치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국가수 거기서 감정을 해서 한계가 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정도 해두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러나 보셔야 됩니다. 그 뒷부분에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으로 갔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파격적으로 대접한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자금성 그 큰 곳을 통째로 비웠다 그러죠. 어때요? 자금성 가 보셨습니까? 예, 자금성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크긴 커요. 뭐 예술적 가치가 있고 없고 뭐 그걸 떠나서. 근데 거기를 통째로 비우고 극진히 대접을 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렇게 최대 2,500달러 규모 사업거래 계획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제 양해 각서만 체결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돈으로 하면은 279조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전체 예산 1년 예산이 뭐 400조 이렇게 넘고 합니다만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국지가 한 거 지금 터지고, 그 전날도 10조 이렇게 발표됐죠. 미국 경제가 팔팔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저렇게 가는 곳마다 돈을 벌어들이니까 펄펄 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비중 있게 신중하게 접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오바마에 비해서는. 오바마는 그 대접을 못 받았어요. 강대국 대통령 치고는. 그런데 시진핑이 트럼프는 좀 알아주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간 김에 북한 이 비핵화 이 문제를 완전히 내부적으로 매듭짓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발표에 중국 쪽에서도 북한 비핵화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전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이런 정도였어요. 비핵화는 해야 되는데 노력해볼게 이런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단언적으로 한 것이 조금 진전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서로 약속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싶어요. 어떤 무기나 한다 이런 거. 아무튼 트럼프가 최종 이제 결말을 짓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에 지금 항모가 3척 들어와 있죠. 3척이 들어와 있는데 레이거너 그리고 니미츠 그리고 루즈벨트 이렇게 4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스는 안 보이죠. 여차하면 또 칼빈스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11개의 항모가 있습니다. 11척. 그런데 항모 강습단은 9개가 돼요. 항모 강습단은
항공모함 포함해 가지고 이지스함 그리고 핵잠수함 보급선 등등 이런 게 이제 전부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 거. 이거 이제 항모 강습단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9개 있습니다. 잘 되겠습니까? 뭐 명분이 안 되잖아요. 뭘 가지고 할 거예요. 예, 우리 국민이요 보면은 이렇게 좌쪽으로 쭉 조금 더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쪽으로 오기도 하고 국민 전체 움직임 조금씩 물결 치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래 해 가면서 점점 좌측으로 움직였어요. 예, 10년, 20년, 30년 되면서 또 밑에 세대들 자라오르면서 이러다 보니까 30대, 40대, 50대 이 층이 자기도 모르게 좌측으로 좀 움직였거든요. 모든 게. 그리고 각계 기관에 점점 세대가 커올르잖아요. 그럼 지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기관이 아무래도 좌쪽으로 이렇게 장악되어 온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판이 보수니 또 전부 연세가 많아지면서 뭔가 이렇게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철감하고 대처하지 않고 그저 이해관계는 따지고 줄이나 서다가 거기다가 덜컥 탄핵까지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발등을 탁 찍어버린 거죠. 이제 그래 놓고는 와서 이거 보수 대통합해야 되겠다. 보수 했더니 큰일 나겠다. 뭐가 살벌하게 돌아가니까 이제서야. 그 어리석게 그런다고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다고 통합되나요? 안 돼요. 뭐 조금 거기 자한당이 끌어모인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거기서 조금 흐트러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흐트러지는데 뭐 거기서 좀 더 쪼긴다 뭔 일 날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나요. 뭐 모인다고 무슨 전투력이나 있어요? 뭔 일 있으면 웅얼웅얼 몇 번 하고 뚝 끝나고 그런 판인데 그래서 애써서 모여라고 박수쳐도 별 볼 일 없고 이거 단결을 하고 할 때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은 바로 탄핵이 이제 되니 안 되니 소추를 하니 많이 할 때 이정현 당대표 그때 바로 단결을 시키고 회의장에 참여 안 한다고 당론으로 딱 정하고 거기서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땐 또 풀어버리더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 놓고 탄핵이 통과돼 버렸 소추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은 남은 친박하고 뚫뚫 뭉쳐가지고 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 태어나려고 하고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또 그때는 내놔버리는 거예요. 뭐 책임을 지고 내놓는다 이러면서 그러고 탁 벗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임명진 딱 들어와. 그래 임명진 들어왔을 때 이 당이 또 휘청휘청 이래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또 임명진 홍준표 딱 끌어들여. 이렇게 되면서 친박이 우선은 거기서 이미지 복사하고 해시값 뜨고 그 원본은 그대로 손 못 대게 밀봉을 해버리거든요. 그 열 때는 반드시 주인 보는 데서 아니 변호인 보는 데서 열어야 돼요. 이래야 뭐 그걸로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가 되고 포렌식인이 뭐니 있다고가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게 안 되게 돼 있었어요. 몇 사람 손 이리저리 거쳐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랬는가 그 정도지. 그러니까 또 이놈을 가지고 무슨 국가수에서 감정을 하고 뭐를 한다 해도 명확하게 또 바뀌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너무 큰 기대 걸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걸었다면 큰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수가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받고. 근데 국가수라는 게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위치 추적이 찍혔냐 안 찍었냐. 그럼 찍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찍혀도 그걸로 최순실 씨 거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옆에서 어떤 놈이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최순실이 있는데 옆으로 쓱 낯선 놈이 들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럼 다 찍히는 거거든 그거.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으나 위치 찍혔냐 안 찍혔냐 그거는 국가수에서 확인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찍혔다 S 이것밖에 더 할 수 있습니까? 딴 사람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쫓아가면서 수사는 못 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국가수는 국가수지만 이게 최순실 찍게 되려면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김한수 씨가
새 걸 하나 개통해가지고 그걸 새것채로 최순실 씨한테 전달해가지고 최순실이 쓰다가 뭐 내버렸든지 고영태한테 줬든지 해가지고 그것이 JTBC가 습득을 하고 검찰로 가고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최순실 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진욱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김한수 씨가 새 걸 개통하고 자기가 케이스 있는 채, 박스가 있는 채 그대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태블릿 PC를.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럼 조진욱 씨가 거짓말했나? 그렇게 받아가지고 김철균한테 가고 김철균 또 신혜용 씨한테 줘가지고 신혜용 씨가 한동안 사용했단 말이에요. 신혜용 씨가 사용했다는 거 양심선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김희종 씨한테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반환. 그리고 김희종 씨가 상당 기간 2013년 그 너머까지 사용했다. 그리고 지금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JTBC한테 가고 검찰에 간 그 기계 안에 김희종 씨 사용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혜용 씨 사용 흔적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김한수 씨가 조진욱, 김철균, 심원 정치바람 안 타고 감정 다 해내겠다 이런 생각 믿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태블릿 PC 이놈이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뭐 드레스덴 문서가 있고 그 연설문을 뭐 어떻게 했니 이러면서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 증거 아니냐 기밀이 있다 이렇게 바람을 뻥뻥뻥 해가지고 국민은 그거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여론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돌았잖아요. 정말 최순실이란 여자가 다 조종했는가 이 나라를 이러면서 확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태블릿 PC는 쏙 빼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걸로 지금 공판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면 태블릿 PC 역할 딱 끝난 거죠. 거기서.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사기다 밝혀지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묘한 거예요. 그 안에 파일이고 뭐고 이거 얼마든지 변조하고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포렌식에는 그런 것을 막고 수사하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주인한테 직접 딱 압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니 보는 데서 정확히 변호인이라도 봐야 돼요. 그래 가지고서는 거기서 이미지 복사하고 해시값 뜨고 그 원본은 그대로 손 못 대게 밀봉을 해버리거든요. 그 열 때는 반드시 주인 보는 데서 아니 변호인 보는 데서 열어야 돼요. 이래야 뭐 그걸로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가 되고 포렌식인이 뭐니 있다고가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게 안 되게 돼 있었어요. 몇 사람 손 이리저리 거쳐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랬는가 그 정도지. 그러니까 또 이놈을 가지고 무슨 국가수에서 감정을 하고 뭐를 한다 해도 명확하게 또 박히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너무 큰 기대 걸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걸었다면 큰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수가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받고. 근데 국가수라는 게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위치 추적이 찍혔냐 안 찍었냐. 그럼 찍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찍혀도 그걸로 최순실 씨 거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옆에서 어떤 놈이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최순실이 있는데 옆으로 쓱 낯선 놈이 들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럼 다 찍히는 거거든 그거.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으나 위치 찍혔냐 안 찍혔냐 그거는 국가수에서 확인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찍혔다 S 이것밖에 더 할 수 있습니까? 딴 사람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쫓아가면서 수사는 못 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국가수는 국가수지만 이게 최순실 찍게 되려면 길은 하나 찍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탁 뛰어나와서 자기 주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나오면 표가 안 나오니까.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애국당 열심히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왜 자한당 쪽에서 대한애국당에 내가 그럼 거기 가서 국회의원 해볼까 하고 못 나올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 보수 우파가 뭐가 됐건 뭔가 저 사람이 좀 의기 있고 제대로 하려 하는구나 하면은 갖다 거기 표를 딱 몰아야 되는데 선거할 때는 안 그러거든. 아이고 저기는 뭐 사표 될 것 같으니까 저쪽 찍을 거야. 이러다 보니까 용기를 못 내. 마음에 뜻이 있어도 다
딱 용기를 보이면 딱 지지하면은 그냥 알아서 탁 줄 안 서고 자기 길을 갈 텐데, 예를 들어 조원진 후보가 조원진 의원이 나중에 국회의원 또 나와야 되고 뭐 하고 그럴 때 그쪽 지역에서 표가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버린다든지 이러면 누가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낼 수 없어요. 용기 있게 나가면은 다 그 표를 몰아주면은 저마다 용기 있게 움직일 건데 국민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내 이야기 뭔지 압니까? 국민이 소신껏 찍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 대선 때는 말이에요, 홍 대표 참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저쪽에 넘어가면 너무 위태위태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저쪽에 좀 표를 몰아서 이쪽에 몰아서 당선시키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정권은 넘어갔고 이제는 뭐 다시 그런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부터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뜻있고 소신 있고 뭔가 바르고 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진실 밝히기 위해서 움직이겠다, 이런 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하면은 그 사람 찍어야 돼. 그 사람을 찍고 밀어야 돼요. 이런 것을 국민이 자각하고 밀어줄 때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자기 소신껏 움직일 것이다, 그거예요. 늘 큰 데로 몰아야지 큰 데로 몰아야지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뜻이 있어도 나서질 못해. 나선 표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전부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 소신파한테 표를 줘라. 당이고 나발이고 볼 필요 없다, 이런 것입니다. 우파 통합이고 뭐고 이 현 순간엔 당분간 필요 없다. 나중에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